네, 이재현의 뉴스 장면 승부 일부 첫 순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이죠.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와 배경까지 살펴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경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은행이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를 계속 인상했는데 밤사이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역시 지금 이제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 현지 시간 21일 FOMC 정례회의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겁니다. 네. 문제는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여기서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정례회의 직후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 달성할 때까지 긴축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앞으로도 큰 폭의 금리 인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도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 0.75%까지 벌어진 상태에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우리 물가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큰 폭의 금리 인상 단행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늘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직후에 0.25%포인트 인상 기조 아직 유효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라면서 빅스텝 시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 우리 경제에 또 주름살이 깊어지지 않을까, 또 경제가 또 침체로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자,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 다시 점검해 보죠. 당초 예정이 됐던 정상회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습니다. 48초. 회동이었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치 일정 탓에 이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시내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네. 두 사람이 만나서 48초간의 이른바 스탠딩 회담을 가졌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이 어려워지자 윤 대통령이 예정에 없었던 행사에 직접 참석을 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1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서서 이제 환담을 하는 형식에 그쳤습니다. 네. 박찬드 민주당 최고위원은 외교적 망신이다.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 같은 염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동안은 정쟁을 자제해달라. 외교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48초 스탠딩 회담 과정과 결과까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 대통령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뭐 열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고 짧은 환담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원래는 바로 뉴욕으로 오려고 했는데 국내 일정 때문에 워싱턴 DC로 바로 향했어요. 그래서 하루 늦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도 하루 늦춰졌습니다. 그리고 뭐 유엔 총회의 연설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상들이 다 온 정상들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려고 얼마나 그렇게 다들 애를 그렇죠. 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정들이 대부분 많이 흐트러진 거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몇몇 정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만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는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만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기시다 총리도 정식 회담을 하지 못했고 다른 일정들은 개별 회담은 다 취소가 되거나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대통령실 설명으로는 이렇게 그 바이든 대통령 일정의 변경이 되면서 가능하면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애초 목적이었지만은 비상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정식 회담이 아닌 실용적 방안을 검토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가면은 그나마 환담이라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도 그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했고 거기서 짧은 스탠딩 환담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립서시션에도 참석을 했다. 예. 물론 이 자리도 각국 정상들이 많이 참석하는 자리라서 긴 시간 대화는 불가능했고 짧은 환담했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한번 만났고 그리고 뉴욕에서 2차례 만났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으로서는 만난 시간의 총량이 중요한 것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제 일종의 플랜 B가 작동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짧은 환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 억제에 관해서 협의를 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 우려를 설명한 뒤에 미 행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논의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야기 못하죠. 그렇죠. 당연히 못하죠. 백악관 보도자료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현안의 협력 방안도 협력했다. 백악관 보도자료 봐도 48초 만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뭐 그냥 세 번, 그거 읽는 데만도 40초 훨씬 넘어갑니다. 물론 예. 런던에서도 만나고 뉴욕에서 2번 만났다고 치더라도 예. 이런 걸 양쪽 이야기를 누가 봐도 다 이야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동안에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것들이 이런 사안들을 다 논의했을 거다. 네. 그리고 두 정상은 확인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양국 정상이 무엇을 해결하기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NSC를 중심으로 논의된 것들 제거하고 확인하는 수준의 대화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압축해서 의견을 냈고 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압축해서 의견을 말했다. 예. 그래서 양국 NSC 간에서 검토했던 사안들에서 확인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은 백악관 보도자료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한미 통화 스와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실은 우리가 백악관보다 보도자료를 좀 상세하게 낸 것이다.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뭐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서 뭘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전에 사전 외교적인 협력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건 짧은 환담이고 정식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뭐 한미 정상회담 뉴욕 방문을 통해서 양국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두 정상이 양국에 이런 현안들이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네. 또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만으로도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양국 정상이 짧게 만났습니다만은 회담 성과나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이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48초 환담 마치고 나오면서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 또 김성한 외교안보 실장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약간 부적절한 이제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한 건데요.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을 한 것이 현장 취재진 영상에 지금 네. 포착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가 어디 국회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비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대통령실도 이제 공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 욕설 파문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안 그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정상회의에 대해서 야당 중심으로 가뜩이나 이렇게 잔뜩 그 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잔뜩 벼르고 있는데 스스로 덜미를 잡힐 일, 꼬투리를 잡힐 거리를 갖다 바친 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적인 자리든 아니면 공적인 자리든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사실 땡땡에 표현한 것도 그렇고 쪽팔린다는 표현도 사실 비속어거든요. 속어로 안 쓰는 표현인데. 그 땡땡 발언은 이준석 전 대표의 공방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쪽팔리다라는 표현을 쓴 지가 언제가 됐는가. 저는 20대 외에는 쓴 경험이 없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도 바로 언어 생활을 하시는 사실 그 예. 나라의 지도자라면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언행은 이제 아이들, 청소년, 표본이 되는 거고 아무리 혼자 내뱉듯이 하는 말이라도 이런 속된 표현 또 경박한 표현 대통령이만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라면은 사방에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그 해명한 걸 보니까 사적 발언으로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무대 위의 공적 말씀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해명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게 대통령의 행사에 정상회의를 가면은 국내 취재진의 풀을 꾸립니다. 풀 네. 취재단을 꾸립니다. 카메라 기자, 취재 기자 그리고 그 풀 기자를 꾸리는데 결국 국내 풀 기자단이 취재를 하고 녹음하고 녹화를 한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아무리 당연히 사적인 자리죠. 그리고 친한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뱉듯이 하는 자리지만은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라면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순방 외교 동안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더라도 결국 기억나는 것은 이런 비속어 표현들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네. 개인의 애써왔던 노력들 다 잊혀지고 이 비속어만 기억난다라면은 이 장면만 기억난다라면은 나라를 위해서도 또 개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죠. 예. 표현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순방에서 또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였습니다. 어쨌든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출발할 때 확정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30분간 진행이 됐죠. 결국 열릴 거라는 추은호 해설위원의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열렸고요. 30분 가량 이제 회동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회담 시작 한 4시간여 전에 브리핑에서도 회담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이면서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모아졌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친구들 CTBT 행사장이 있는 건물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의장기, 탁상기 배치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사전에 의제를 확정해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회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한일 정상이 만난 건 한 2년 10개월 만인데 과정, 결과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2019년에 12월이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열렸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회담을 한 이후로 그 2년 9개월 만에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도 대통령이 바뀌었고 일본 총리도 아베 스가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로 바뀌었지만은 참 오랫동안 제일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회담이 안 열렸다는 것은 사실 참 불행한 일이죠. 네. 그 우리에 비해서 일본이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 회담의 경우에는 호스트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도 일본이 좀 더 성의를 보였더라면은, 좀 더 노력을 보였더라면, 진정성을 보였더라면 나름대로 회의장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썼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쪽도 그래서 그동안 뭐 먼저 회의를 양측에 합의되지 않은 회의를 우리가 먼저 공지해서 뭐 논란이 빚어지고 한 상황을 의식해서 한일 회담이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에 이런 회담이 열리고 있다라고 언론 공지를 했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조심하는 모습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약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생각보다 만남도 짧았고 그 회담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 모두 발언들도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라고는 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회담에서 구체적인 무슨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문제 말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정상이 한 차례 만난다고 해서 이런 누적된 그 문제들이 단칼에 정리되는 일은 없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대통령실 설명대로 이번 회담의 의미는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네. 그리고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 정도 수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첫걸음을 뗐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를 또 짧은 시간이지만 면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지도자 간의 교류를 통해서 관계 개선 실마리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왜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음 주에 가서 네. 국장에 참석하고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데 그런데 사실 같이 만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기시다 총리가 계속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도 아마 그 만나기로 마음 굳힌 상태에서 계속 나름대로 우리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약 올리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뭐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라는 의미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정상회동을 두고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일단 국민의힘 측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년간 경직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좀 고무적인 평가를 한 반면에 민주당 평가는 냉담하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인 구애다라면서 빈손 외교, 비굴 외교라고 했는데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굴종 외교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한일 관계가 풀리려면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이 현안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막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원인이 뭐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 문제가 지금 양쪽 실무진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들, 자극하는 행동들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지도자들 간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진행될수록 문제 해결을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서서히 좀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임 그 만남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야당으로서는
굴종에게다 아니면은 빈손에게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 야당의 역할이 대통령 외교에 대해서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것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무리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나친 꼬투리 잡기다라는 것 느낌도 좀 가끔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야당도 민주당도 조금은 좀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또 이렇게 또 인정해줄 부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아직 뭐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잡음도 남겼고 또 성과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순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결산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